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M 슈퍼스타 토익의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11월 22일 토익 데뷔 특강을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올해 안에 꼭 목표하신 토익 점수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구성은 파트 5와 6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제가 문제를 여러분이 쫙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풀이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 한번 해보시고 파트 5와 6가 이어서 문제들이 한 3초 간격으로 계속 지나갈 거예요. 혹시 좀 빠르다 싶으시면 정지해 놓으시고 본인 속도에 맞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본인이 번호와 함께 답을 한 번호, 보기를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같이 답 불러드리면서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5와 6가 이어서 문제가 등장할 거니까 쫙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문제 풀고 오셨죠? 자, 그럼 여러분 풀었다는 가정하에 쌤과 함께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전에 일단 쌤이 RC의 필승 학습 전략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푸신 거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파5는요, 문제를 푸실 때 감으로 푼 문제라면 번호 옆에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방금 푸실 때 약간 긴가민가 했던 문제들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채점을 하면 답은 맞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정확히 알고 푼 게 아니라 나중에 조금이라도 보기가 바뀌어 나오면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은 추천하는 거는 내가 솔직하게 생각해서 그냥 대충 푼 것 같아 하면은 별표 해놓으시고 그거에 대한 풀이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방금 이제 푸신 문제들 이따 채점할 건데 틀린 문제와 그리고 감으로 푼 문제를 모두 정확하게 풀이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틀린 문제만 자꾸만 이제 풀이를 들려 하고 해설본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틀린 문제는 좀 교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감으로 푼 문제들이 교정되지 않고 그리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하시는 걸 여러분 필요하실 텐데 그런 점에서도 대부분의 요 두 문제를 다 합쳐서 같이 풀이법을 숙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정확한 풀이법은 강의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강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듣고 계신 인강의나 현장 강의도 좋은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풀이법을 숙지하셔야 돼요. 답을 맞추고 틀리는 건 이제 고득점으로 갈 때는 문제 연습하실 때는 당연한 거고 그 정확한 풀이법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시간도 효율적이고 조금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언제든지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대비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확한 풀이법 강의를 통해서 숙지하시기를 추천하고요. 아니면 이제 혼자 공부하신다면 해설본 좋죠.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에서 해설본을 같이 참고하셔도 좋고요. 제일 또 하나 좋은 것은 이제 본인이 듣는 강의가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직접 개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풀이를 숙지하시는 것도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틀린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형별이란 뭐냐면 특히 파5의 경우는 품사를 묻는 문제가 있고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접속사 또는 전치사와 배틀을 해서 내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휘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주로 이 중에서 본인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복해야 점수가 빨리 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은 꼭 유형별로 번호 옆에다 써놔야 돼. 예를 들어 101번이다 하면은 옆에다가 이건 품사 문제였어. 내가 자꾸 채점한 품사 문제를 많이 틀리네?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기본기를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품사 문제에 대한 따로 정리된 이제 자료들을 또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주 틀리는 유형을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 연습도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주 틀린 유형 위주로 이론 정리와 어휘 노트 정리를 하셔야 당연히 시간 투자 대비 빠르게 점수가 오를 거란 얘기예요. 그죠? 5번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시죠? 고득점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량. 결국 양으로서 채워야지만 익숙해지고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득점, 900 이상까지 가실 분들은 연습량을 매일매일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RC의 이제 풀이하는 방법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은 팟 5에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팟 5는요,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문장에서 뭔가 여러 가지 막 꼼질꼼질 문장을 해석하거나 막 주어 동사 잡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보기에서부터 여러분 먼저 풀이법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문장으로 갔을 때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4개의 보기 중에서 품사가 하나라도 다른 게 섞여 있다. 똑같지가 않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 문제는 자리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마구 해석해서는 그게 바로 감으로 푸는 거고 뭐 어떨 때 운 좋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항상 똑같은 그 유형을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거죠. 그죠? 이런 보기 어떠세요? 앞에 머리는 똑같은데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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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솔직히 말은 갖다 붙이면 다 말은 돼요. 근데 꼬리가 다르죠.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고. 그죠? 이런 건 뭘까요? ed가 붙은 거는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생긴 es니까 얘는 그냥 동사. 이런 식으로 품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빈칸의 주변을 먼저 보시고요. 여기서 답을 딱 고를 수 있으면 골라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주변으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주어 동사 찾고 구조 잡아서 풀 수 있는데 주로 이런 문제는 빈칸 주변에서 거의 답이 나온답니다. 어떠세요? 지금 앞에 전치사 있죠? 그러니까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뭐가 따라와 줘야 돼요? 기본적인 명사가 따라와 줘야 되죠. 근데 이게 동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필요한 게 명사인데 동명사가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럼 그 사이는 이제 수식어 자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수식어 자리란 형용사나 부사 중에 정답을 해야 되는데 동명사를 수식할 때는 우리가 부사를 쓰거든. 네, 어차피 포인트로 풀어야 되는 거. 답은 B번으로만 딱 하고 끝나는 거지. 이거를 괜히 또 미련 남아서 또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5의 꽃입니다. 이 품사 자리 문제에서는 좀 시간을 줄여주셔야 돼요. 보기 먼저 확인한다. 자, 아니면 두 번째, 보기 4개 품사가 진짜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거는 어휘 문제로 해석으로 접근을 하겠죠. 그죠? 지금 어때요? 의미가 전부 다 다르고 오히려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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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로 품사는 다 똑같죠. 이건 당연히 자기가 형용사 자리에 뚫었을 거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문제마저도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어휘 문제도 결국 해석을 하는 문제도 빈칸 주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빈칸은 아이템을 꾸며야 되는 형용사 자리잖아요. 답 한번 골라보실래요? 어떤 아이템이라고 해야 제일 맞을까요? 시니어 아이템, 밸류어블 아이템, 익스프레시브 아이템, knowledgeable 아이템. 여기서 답은 나와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못 고르면 문장 전체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답은 밸류어블 아이템은 맞죠. 사물한테 쓸 수 있는 형용사가 얘밖에 없는데, 그죠? 가치 있는 아이템. 물론 가치 있는 사람, 얘는 사람, 사물 다 꾸밀 수 있는 형용사고요. 나머지는 너무 사람의 성질이야, 그죠? 시니어는 뭔가 어떤 계급 같은 것이 이제 고위에 있는 상급자의 이런 뜻이고요. 얘는 또 표현을 하는 존재, 표현을 하는 어떤 주체자를 꾸며야 돼요. 표현력이 풍부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얘는 또 지가 머리가 좋아서 박학다식한 그런 아이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도 일단 주변을 먼저 해석해보고 뭐 말이 또 되는 게 맞네 하면 앞에서부터 쫙 읽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빈칸 주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중에서 특히 세트 표현이라면 빠르게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 경쟁자와의 격차가 아주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휘 노트 하나 마련하셔서 RC는 문제를 양으로 채워나가면서도 거기에 답이 됐던 이런 표현. 요 단어는 주로 요 단어랑 같이 쓰이네. 토익에서 항상 이게 반복되네. 그런 세트 표현들을 정리를 해두셔야 좋은데요. 이 문제 어떠세요? 얘도 지금 품사는 다 똑같으니까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빈칸 주변을 먼저 보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체크하세요? 라고 해야 가장 어울릴지. 그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읽지 않아도 역시 제일 어울리는 부사가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떠세요? 상대적으로 체크해라. 점점 더 체크해라. 철저하게 체크해라. 두껍게 체크해라.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철저하게 체크. 이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약간의 언어감이 필요한데요. 워낙에 토익이 좋아하는 고정된 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노트에 계속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 쌤이 문제 풀이하면서도 몇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익에서는 thoroughly 체크 정도는 그냥 한 단어처럼 쓴다는 거. thoroughly 체크, thoroughly 체크 이렇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풀이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여러분 흘러가는 그 슬라이드로 문제를 푸셨잖아요. 그래서 파5의 문제 풀이부터 바로 진행해 볼게요. 본인이 푼 것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3번 문제를 풀고 오셨는데 이 문제 보기 어떠세요? 항상 보기 먼저 보자 그랬죠?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빈칸 주변부터 봐야 될까요? 당연히 빈칸 주변을 먼저 볼 건데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보기 보시면 지금 보기가 나머지는 지금 ing, to가 붙었고 사실 얘가 처음부터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얘는 보기에서 동사예요. 동사. 유일한 보기 4개 중에 동사가 바로 D번이란 말이에요. 자, 이 문제는 벌써 얘가 주축이 되면서 얘 하나와 나머지 아이들 이렇게 보기가 구성되거든요. D번이 무조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동사를 넣어야 할지 동사가 아닌 것들 이런 건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름보다는 진짜 동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양들은. 그래서 동사가 아닌 걸 넣을지 묻는 건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빈칸 주변으로 간혹 풀릴 때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문장을 스캔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은 걸려요. 자, 그럼 가볼 건데요. 동사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주어 있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자, 근데 동사를 찾기 전에 접속사를 먼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죠? 접속사라는 건 문장에 동사와 동사, 즉 절과 절을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있다는 건 최소 문장에 동사가 2개가 붙어 있을 거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나왔죠. 이거는 지금 대절의 동사잖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다? 지금 문장의 동사, 그러니까 new software를 주어로 받는 본동사가 지금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앞에서부터 전체 스캔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 동사 하나 있어야 동사 2개가 되고 그것을 접속사가 붙여주고 있는 구조겠구나 하여 정답은 처음부터 주축이었던 D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동사 중심으로 보기를 구분하자. 오케이? 2대 2일 수도 있고 이렇게 1대 3일 수도 있는데 동사를 먼저 발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전체 해석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냐면 That should simplify the step evaluation process까지 꾸며줘요. 직원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줄 그런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is being developed,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해석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1초로 딱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보기 보시면 빈칸 주변을 먼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변에서 답이 나왔던 거죠. 저는 이 관사가 뜨면 굉장히 마음이 안정돼요. 얘가 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애라서 이 앞은 볼 필요가 없거든요. 관사는 무조건 마지막 뭘 놔줘야 돼요, 여러분? 명사를 놔줘야 돼요. 그죠? 근데 너무 바로 넣지 말고 빈칸 뒤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전치사가 떴을 때 저는 또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전치사부터는 무조건 수식어구라서 뒤에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럼 빈칸은 관사의 마지막 책임자리고 무조건 명사로 마무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약간 스킬이요. 관명전 이런 식으로 좀 외우세요. 관명전 절대 안 깨지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명사를 딱 고르시면 되는데 답은 몇 번이었어요? 명사인 것은 바로 D번이 되겠죠. 그죠? 혹시 C번을 조금 의심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얘는 동사죠. 얘한테 es 붙이고 ed 붙이는 건 동사입니다. 그죠? D번이 명사라는 거. 근데 여기 되게 토익이 좋아하는 명사인데요. AL로 끝나는 단어가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형용사인 단어들이 좀 있고 또 어떨 땐 명사인 단어도 있어서 그거는 단어마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 어휘를 조금 정리하셔야 되는 건데요. 얘는 명사입니다. 제안서란 뜻이지 품사를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저 토익이 좋아하는 AL 형태 명사를 정리해봤는데요. 방금 proposal 있었고, 요거 아시죠? arrival, 도착, 그죠? disposal 아세요? disposal, 처리, 처리, 쓰레기 같은 거를 처리, 처분. 이게 명사 맞고요. withdrawal, 현금 인출할 때 인출 또는 계획을 철회하겠습니다 할 때 철회. 이런 뜻이 있고요. potential 아시죠? 잠재력. 이건 뭘까요? retrieval, retrieval. 물건을 회수하겠다 할 때 회수 또는 정보를 검색한다 할 때 검색.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결국 명사는 약간 어휘력 싸움일 때가 많아요. 모양이 꼭 아주 쉬운 뭐 션꼴이나 먼트꼴이나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기본적인 명사고 유난히 토익이 좋아하는 요 AL을 한번 정리하셔야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1초짜리 문제였고요. 스킬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관명전 워낙 잘 나오고요. 하나 더 쓸게요. 양옆에 전치사로 둘러싸여 있는 빈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도 무조건 명사. 오케이? 전명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죠? 전명전. 하나만 더 쓸까요, 여러분? 소유격이랑 전치사 사이. 여기도 무조건 명사로 넣어주시면 돼요. 소명전. 그래서 이 세 개 스킬은 꼭 외워두세요. 명사로 바로바로 정답하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품사 자리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 아까 우리 봤던 유형이에요. 보기 보세요, 여러분. 보기가 지금 진짜 동사인 주축과 그리고 동사가 아닌 보기들로 나뉘어 있거든요. 진짜 동사는 몇 번이죠, 여러분? 2개가 있는데. 바로 has reduced와 be reduced는 진짜 동사고, 그죠? 얘는 동사가 아니죠. BD는 준동사로. 2대2라서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아주 팽팽해서 동사로 갈지 동사가 아닌 걸로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스캔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봤더니 지금 콤마가 있죠. 사실 좀 급할 때는 콤마 앞은 여러분 수식어구로 이렇게 날려주셔도 좋은데요. 이 once가 이제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부사절. 사실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절이거든요. 문장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들러붙은 절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그냥 빼시고 제대로 된 그냥 문장으로 들어와 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따 여기는 분석하더라도 일단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근데 어때요? 여긴 동사가 있죠. will allow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접속사가 붙은 게 아니고서 여기 또 동사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주축이었던 얘네가 무너지면서 아, 동사가 아닌 걸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allow인데요. 여러분, allow는 어떻게 쓰는 동사냐면 그들이 허락을 해줄 거예요. 누구를? 바로 이 회사를. 근데 이 회사가 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지 이 목적어의 행위를 보충하는 목적보호까지 오게 되는 오형식 구조가 되거든요. 그때 이 allow의 성질은요. 목적보호에 항상 투보정사를 정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allow의 성격이야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답은 D번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동사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 무조건 동사를 넣는 건 아니겠죠.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ing와 투부정사 중에서 allow가 원하는 목적보호는 투부정사였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자, 이런 동사를 여러분 아래 제가 정리했는데 행동 유발 동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의 행동을 유발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행동을 하지 않고 옆에서 허락을 내려주고, 그죠? 유발만 시키는 거죠. 허락해주고 보시면 요청하고, 그죠? 야, 나는 안 할 건데 네가 한번 해봐 하고 요청하고 장려하고, 너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해서 부추기는 거죠. 강요하고, 그리고 상기시키고, 너 이거 할 거지? 내가 기대할게. 이런 동사들. 자기는 안 하는 거야. 기대하고 방금 허락 내려주고. 그래서 총 6개 키워드인데 잘 나오는 동사들은 ask, require, 그리고 encourage, remind 알아두시고요. 방금 allow까지. 그러니까 얘네는 막 어거지로 외우는 건 아니고요. 얘네가 문장에 떴을 때 얘네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게 뭔가 남에게 시키는 듯한 유발하는 그런 뜻이구나 하면 여기 투부정사로 정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사역동사라고 해서 여러분 남한테 막 강하게 시키는 동사 딱 3개 있거든요. 걔네랑은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동사 아세요? 이거는 딱 3개밖에 없는데 영어에. 뭐죠? 남한테 강하게 시키는 거. make, have, 하나 더? let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뜻은 얘네랑 비슷해요. 근데 문법적으로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 놓고 목적보로 동사 원형을 놓죠. 투부정사 말고 원형을 놓으니까 의미만으로는 구별이 안 돼서 이 사역동사 라인과 행동유발동사 라인은 구별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얘네가 훨씬 많죠. 토익에 훨씬 비중 높게 나오는 건 행동유발동사 쪽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1초였죠. allow 보고 바로 정답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해석을 막 해서 풀 수도 있는데 요거 조금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말했지만은 해석으로 풀 만한 문제잖아요. 다 동사니까 품사는 똑같고 뜻이 다 다르니까 이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그래도 빈칸 주변을 먼저 보자고 했잖아요. 자, 이건 사실 해석을 앞에서도 구구절절 하는 것보다 뒤에 지금 for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울리는 동사가 딱 정해져 있었다는 건데 요거 답 뭘로 하셨어요? 너무 유명한 세트인데 답은 register for 쪽으로 가셔야죠. 뜻은 뭐죠? register for 하면 등록하다. 그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해석으로 푼 게 아니야. 왜냐면 해석은요, 솔직히 참가할 수도 있고 등록할 수도 있는 거라 말은 또 다 어울릴 수 있거든. 네이는 왜 안 될까요? 얘는 전치사가 뭐가 와야 돼요? participate, in이 또 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동사마다마다, 자동사마다마다 자기 바로 뒤에 붙는 전치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거스르면서까지 해석이 말되니까 A도 되지 않냐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B는 뭘까요? 얘도 전치사가 오는데요. contribute to가 와야 되고요. 어디로 기여하다. 근데 해석보다 중요한 건 뭐다? 이 전치사들이라는 거죠. 그죠? D번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오지 않고요. 그냥 바로 목적어가 올 거예요. 뭐 기록하다라는 해석은 아실 건데 중요한 건 빈칸은 지금 자동사에서 온 투부정사여야 하고 그 뒤에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특정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세트라고 합니다. 토익에서 아주 많이 내는 포인트 중 하나고 사실 여기서 남들은 막 고생고생 해석할 때 나만 1초로 딱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잘 나온 세트를 쌤이 이번에 사이트에서 여러분 이 인강 들으시고 나서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운받으셔서 시험 직전에도 보시고 시험장에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 제일 줄여줄 수 있는 세트거든요. 한번 몇 개만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아시는 거 뭐뭐 있는지 잘 나오는 거. comply라는 자동사인데 뒤에 어떤 전치사 오죠 얘는? comply with 떠오르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약간 익숙해져 있어야 돼. 뜻은 법을 준수하다 할 때 준수하다인데 의미만으로 with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거는 입에 붙여주셔야 돼요. 또 잘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dispose 뭘까요? dispose of를 넣으셔야 돼요. dispose of. 아까 명사로 잠깐 봤던 단어죠? 여기선 동사로 버리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하나만 더 쓸까요? enroll 뭘까요? enroll in. 외우기 괜찮죠? enroll in 외워주시고 웃긴 게 뭐냐면 얘가 뜻이 얘랑 똑같아요. 등록하다라는 똑같은 뜻인데 전치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답을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얘는 for가 오고 얘는 in이 오고 이렇게. 네, 그래서 아무튼 풀세트는 제가 오늘 여기서 이것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좀 잘 나오는 것들을 자료로서 꼭 한번 다운 받아보세요.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9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은 문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기가 품사가 다 똑같진 않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주축이 되는 딱 하나의 보기가 여러분 눈에 띄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보기에 동사가 있으면 걔를 주인공으로 하고 나머지를 들러리로 하자고 했잖아요. 이 문제는 뭐가 바로 주인공이냐면 접속사. 모든 이 의문사 형태에서 온 것들은 다 접속사 역할을 해요. 평서문에서는 동사와 동사를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역시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B번이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는 접속사가 아닌 애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문장 전체 스캔이 필수인데 반드시 내가 접속사를 넣을지 말지를 판단하려면 동사의 개수를 몇 개인지 세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기에서 내가 전략을 짜고 문장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뭘 확인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을 그냥 보는 거는 그게 바로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장 동사가 몇 개일까요?
일단 willing은 동사가 아니죠. ing는. 그리고 to work도 투부정사니까 동사 아니고 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쭉쭉쭉 하나밖에 없죠? 동사는 should call 하나.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소거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동사가 하나면 접속사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동사가 두 개여야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소거하시고 나머지 애들로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B번을 해석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접속사 필요, 유무 따져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긴 주어 자리인데 일단 보기에서 주어로 쓸 수 있는 거는 두 개로 줄여지는데요. 바로 주격, 대명사인 they와 그리고 명사니까 언제든지 주어로 쓸 수 있는 anyone.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기대명사라고 해서 self는 얘는 주어로는 아예 못 써요. 차라리 얘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랑 같은 사람이 한 번 더 반복되고자 할 때 쓰는데요. 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맨 앞에 절대 주어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로 후보가 됐는데 자, 요거 차이 아셔야 돼요. they는 그들이란 뜻인데 또는 그것들. 왜냐면 얘는 이미 정해진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것을 의미할 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범위를 한정할 필요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이렇게 ing니까 이게 형용사구로 쓰이는데 형용사구가 붙어서 이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이런 자리에는 즉 범위를 한정받고 있는 이런 자리에는 they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영어에서는 꾸며준다는 거는 이 빈칸에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불특정한 사람들이라 그 범위를 한정해 주려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정해 주려고 꾸며주는 건데 지금 그 한정을 받을 수 없는 게 they고요. 자, 그럼 반대로 정답은 anyone이 되면서 anyone은 어느 누구라도 다 너무 불특정해. 정말 얘를 범위 한정해주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일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의 포인트는 바로 불특정한 사람들, 불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 얘야말로 오히려 범위 한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어 자리에 가능한 거는 두 개로 들어오셨고 그때 차이는 이건 해석으로는 진짜 풀기 힘듭니다. 해석은 말이 다 될 수 있는데요. 이 범위를 한정받을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anyone만 정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알아두시고 접속사를 답을 할 땐 또 빠르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B를 빨리 소거하시고 나머지 보기로 접근했어야 된다. 그죠? 끝까지 이건 문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문제라 요거 하나하나의 포인트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도 가볼게요. 이 문제 풀어보셨을 건데 요거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조금 천천히 저랑 해볼게요. 역시 진짜 동사일 수 있는 보기가 있고 동사가 아닌 보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문장 스캔은 필수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일단 동사는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비동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동사를 넣는 건 이제 안 돼요. 그죠? 접속사가 없는데 바로 동사를 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안 되고 나머지가 후보가 되는데 얘는 형용사로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로는 지금 안 되지만 PP 형태로 제공되는 이라고 해서 형용사로 본다면 잠깐 가능해지죠. 자, 근데 요거 좀 주의해 보세요. 비동사 뒤에는 이제 보어가 필요한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봐봐요. 얘를 내가 보어로 잡아서 명사도 보어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자리가 수식어 자리네 해서 얘를 꾸며준다고 하시면 이제 형용사가 분명히 답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D번이 굉장히 문법적으로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잡을 때는 동시에 해석이 돼야 돼요. 물론 고득점 문제 풀 때 여러분 고득점을 가실 때는 구조만 따로 보고 또 따로 해석하고 하면 결국 시간이 2배로 걸리고 동시에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거를 보어로 잡는다는 게 해석이 조금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명사 보어 가능해요. 근데 해석이 어때요? 이 블루볼론이라는 회사의 목적은 곧 고객들이다. 이상하죠? 목적은 곧 고객들이야. 이게 명사 보어는 주어랑 완전히 동격 관계를 이룰 때만 쓸 수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말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D번으로 꾸민다고 해도 해석이 너무 떨어지죠. 자, 그러면 다른 시선 한번 가져보세요. 아니, 나는 지금 방금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해석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보어를 넣을 거야. 오케이? 내가 명사든 형용사든 보어를 넣을 거다. 그럴 수 있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 또는 형용사 역할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명사 역할로 보어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뒤에 따라오는 커스터머스는 뭐였냐면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빈칸이 꾸미는 구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넣어준 투부정사의 얘의 목적으로 따라오는 구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게 해석적으로 훨씬 맞았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지금 가셔야 돼요. 그럼 해석 어떻게 돼요? 아까 이 회사의 목적은 고객들이다 이상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훨씬 맞죠. 목적은 곧 제공하는 것. 행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야, 비동사 뒤 무조건 투부정사야. 주로 투부정사야. 이런 말도 사실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결국은 D번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문법적으로 둘 다 되지만 해석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죠. 자, 여기서 제일 애매한 게 이제 C번인데요. 얘는 이제 to ing는 투부정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치사 to고요. 전치사 to, 뭐뭐 쪽으로 라고 해석하는 그런 to 있죠. 예를 들어 go to school 할 때 나 학교로 간다는 거잖아요. 학교로 이런 방향의 이동. 그래서 전치사 to니까 명사 또는 동명사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치사 뒤니까. 그래서 이거는 직역을 하면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의 목적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 쪽으로 이다. 특히 쪽으로 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비동사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이동인 전치사 to와는 아주 상극이에요. 직역을 해봐도 제공하는 것 쪽으로 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투부정사로 오해하라고 낸 것 같은데 제대로 동사 원형이 잘 와줘야 투부정사가 맞고요. C번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없는 조합은 아닌데 비동사 뒤엔 쓰지 않는다. C번.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천천히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봤고요. 자, 다음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빈칸 주변부터 볼 법하죠. 빈칸 주변 봤더니 일단 여기 주어가 있었어요. will be selected가 동사니까 이거를 주어 동사로 잡을 수가 있고 이 사이는 살짝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고 형용사 자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보기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ing 형태도 있고 pp 형태도 있어서 두 개를 고민해야겠죠. 근데 사실 저는 둘 다 해석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promising은 뭐뭇을 약속하는 이고 뭐 promised는 직역하면 약속된. 둘 다 이상하지 않아요? 후보자들을 꾸며야 되는데 뭐뭇을 약속하는 후보자라고 하면 뭘 약속하는지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냥 여기서 앞에서 꾸미면 약속하는 후보자들, 뭐를 그게 있어야 되거든, ing는. 자, 그렇다고 D번 넣기에는 약속된 후보자라는 게 뭐 약속된 어떤 계획, 약속된 일정 이런 건 있지만 약속된 후보자, 이상하죠. 답이 없나? 뭐 이상한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promising은요, 얘가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전도 유망한 이란 뜻으로 의미가 따로 하나 더 굳어져 있어요. 이거는 일반 형용사로 아예 굳어져서 새롭게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이 사람이 뽑힐 것 같은 전도 유망한 후보자들이야 해가지고 정답은 지금 B번이 된 건데요. 사실 이런 형용사들도 되게 좋아하는 게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ing 형태로 일반 형용사처럼 굳어진 단어들을 쌤이 쫙 정리해봤는데요. 특히 얘는 모양을 pp로 바꾸지 않고 ing 형태로 굳어진 채로 답을 한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의미도 딱 떠오르는 의미가 아니라 좀 숨겨진 의미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딱 아실 것 같아요. outstanding 아시죠? 얘가 꼭 무슨 뭐 목적어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잖아요. ing로만 쓰잖아요. outstanding은 눈에 띄는, 뛰어난 이란 뜻도 있고요. 미지불된 이란 뜻도 있어. 근데 의미는 두 가지인데 모양은 항상 ing로만 쓰는 거죠. 그죠? demanding도 알아두세요.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이라는 건 demanding은 되게 까다로운 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demanding customer 하면 이 사람 되게 까다로운 고객이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leading 알아두세요. 남들을 리드하는 이라는 게 인류의 선도적인 회사, leading company 할 때 쓰죠. 알아두시고 inviting은 그냥 초대하는 이라고 직역을 하셔도 되지만 요즘엔 inviting이 되게 매력적인 이런 뜻으로 흥미를 끄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사람들을 나에게로 초대한다는 게 진짜 파티 초대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나에게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매력적인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얘네 아래는 제가 왜 따로 해놨냐면요. 사실 얘네는 전부 다 자동사에서 온 애들이라서 자동사는 여러분 아예 그 PP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PP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네는 형용사로 쓸 때는 ing 형태로만 고정해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결국 ing로 굳어진 빈출 형용사다라고 묶어놓은 겁니다.
특히 해석이 지속되는이라고 되더라도 여러분 pp로 가지 마시고 항상 lasting, ing로만 정답하셔야 되고요. emerging, 요즘 막 떠오르는, 급부상하는 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emerging company 하면 요즘 막 떠오르는 신흥회사, 급부상하는 회사 이런 뜻으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표시한 것들 알아두시고 사실 나중엔 요거 여러분 제 욕심은 보자마자 promising으로 딱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가 되셔야 되고요. 근데 그냥 직역만으로는 안 되고 숨겨진 뜻도 정리해 두셔야 된다. 그죠? 네, 이것도 빈칸 주변으로 답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는 접속사를 보기에서 보고 소거하는 연습을 했는데 자, 요 문제가 사실은 조금 더 유명하고 잘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접속사가 있어서 보기가 구별이 되는데 두 개가 있었죠. 처음부터 what이랑 that을 여러분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얘는 접속사다. 얘네로 인해서 이 문제의 유형은 동사가 몇 개인지를 세야 되는 유형이 된 거예요. 유형은 똑같지 아까랑. 자, 그럼 같이 가볼까요? 그냥 마구 해석하거나 전체를 다 보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 동사의 개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동사죠 여러분. impresses 해서 감명을 주다라는 동사였고 벌써 두 개죠. is 있고요. 또 하나 어디 있죠? 동사가? do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문장은 동사가 지금 3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최소 몇 개 필요해요? 동사가 3개 붙으려면 접속사는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었어요. that은 하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지금 내가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 접속사 자리로 판단하셔야 되고 실제로도 접속사를 답으로 유도하게 되는 문제들이 훨씬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석 말고요. BD로 들어오셔가지고 얘네 둘을 가지고만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아실까요? what이랑 that의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이제 둘 다 명사절로 이렇게 써요. 문장 맨 앞에서 주어 역할로 쓰이는 게 명사절인데 그때 이 둘의 차이는 what은 불완전한 절이 온다. 뭔가 빠져있는 절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that은 이렇게 명사절로 맨 앞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완전한 절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사실 2개 보기가 굉장히 후보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답의 후보는 답을 푸는 방법은 불완전, 완전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뒤에 어때요 여러분? 주어가 없죠 여기? 동사부터 나오니까 이게 불완전한 절이라 답은 B번 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해석으로 아마 풀면은 그냥 계속 감으로 풀게 되고 어떨 땐 맞추고 어떨 땐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는 방식 있죠. 제가 접근했던 BD로 들어와서 동사의 개수를 세서 BD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불완전, 완전 이렇게 마무리 하셔야겠죠. 그죠? 생각보다 구구절절 해석을 하는 문제가 많진 않죠. 다음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형 중 또 하나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하나라도 보기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의문사나 that 같은 거는 조금 쉽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도 접속사인 거 알아보셔야 되는데 보기에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몇 번이었죠? 처음부터 나는 얘는 남다른데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앤데 라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 모양이 꼭 의문사 모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접속사 몇 개 더 찍어 드릴 건데 요것도 오늘 조금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또 주축이 됩니다. 적어도 얘 때문에라도 우린 동사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지금 어땠어요? will take 하나 있고요. will take place까지 할게요. 하나의 동사. 또 하나 어딨죠? permit 동사잖아요. 날씨가 허락한다라는 뜻으로 이거 동사입니다. 여기서. 자, 그럼 여기 무조건 접속사 하나 필요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봤던 C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풀어내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owing to는 전치사. 뭐 때문에 라는 뜻인데 해석을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어울린다 해서 꼭 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품사가 맞아야 답이 되는데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따라와줘야지 절이 다 올 수가 없죠. beside는 전치사고요. 또는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두 가지고 뭐뭐뿐만 아니라 또는 게다가 라는 뜻으로 쓰이죠. 얘도 전치사예요. concerning도 ing 형태의 전치사로 굳어져서 뭐뭐에 관한 이런 뜻인데 사실 이거는 해석을 전혀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사절 접사 중에서 되게 모양이 랜덤인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뻔한 의문사 모양 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모르실 법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얘네 아셔야 돼요. providing, provided 이런 애들이 that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전부 다 접속사로 쓰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고요.
once 중요합니다. 얘가 조금 해서 잘 눈에 안 띄는데 once도 보기에 딱 있으면 요거 접속사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동사의 개수를 세야죠.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고요. 방금 as-long에서 답을 했죠? 뭐뭐 하는 한 조건을 거는 접속사죠. 그럼 given 진짜 잘 나와요. given 꼭 아셔야 돼요. that을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데요. 접속사로 뭐뭇을 고려하면 이란 뜻으로. 일단 보기에서 모양 알아보셔야 되고요. 답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접속사입니다. as soon as 같은 거 아시겠죠? 뭐뭐 하자마자 정도의 뜻인데 많다 해도 사실 이 정도에서 여러분 계속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써놓은 얘네는 꼭 오늘 외워주시고요. 보기에서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그죠? 나머지보다는 접속사를 먼저 보기에서 선별해 놓자.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네,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3번으로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해석 문제긴 해요. 맞아요. 어휘 문제도 나올 거니까 우리 대비해봐야 되겠는데요. 보시면 요건 다 명사로 쓸 수 있는 것들이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The news report stated that 그 뉴스 보도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대절로 들어갈게요. 목적절로 쫙 묶어서 새로운 절이 시작돼야죠. 무엇이 바로 시내의 교통의 무엇이 has doubled 두 배로 증가했을까 이거죠, 그죠? 증가했다고 in the past 5 years 지난 5년 이내에 시내 교통의 이것이 두 배로 증가했다라고 뉴스 보도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답은 교통의 답은 A였는데요. 양이 volume이 뭐 소리란 뜻도 있지만 양이란 뜻으로 훨씬 많이 토익에선 쓰이거든요. 그래서 volume of traffic 하면 교통량이 has doubled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맞았고요. 교통의 뭐 자연 내지는 본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인간의 어떤 nature라고 하면 본성 같은 건데 교통의 본성 더 이상하죠. 교통 신호라는 말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오답을 좀 하시는데 교통 신호가 두 배로 늘었다. 이거 이상하죠. 차라리 신호등의 개수가 두 배로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통 신호라는 게 두 배로 늘었어. 어색한 거예요. termination은 종료란 뜻이에요. 계약 종료하겠다 이럴 때.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하나하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볼륨이 꼭 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양이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토익이 좋아하는 다이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카운트도 너무 계좌라고만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뭐 은행 계좌 할 때 쓰긴 하지만 솔직히 토익에서는 어카운트는 설명, 이야기의 뜻으로도 쓰이고요. 특히 은행의 계좌 말고 그냥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 가입할 때 우리 계정 있죠. 기본적으로 계정이란 뜻으로도 유연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오히려 아주 뻔한 이런 뜻보다는 얘네로 훨씬 많이 쓰인단 말이죠. 물론 문맥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밸런스도 야 밸런스 좀 맞춰 뭐 이런 균형이란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균형 말고도 잔액이란 뜻으로도 그죠? 남은 잔액이란 뜻으로 쓰이니까 그런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죠 또. assume 아실까요? assume은 동사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가정하다의 뜻으로 좀 아실 건데 토익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다 할 때 맡다 이 뜻으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 정도 알려드리고 extend도 알아두시면 extend가 원래 무슨 뜻이죠 원래? 뭔가 길게 연장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extend. 근데 얘가 남에게 뭔가를 주다, 제공하다의 뜻도 있어요. 꼭 연장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뜻을 좀 아셔야 고득점 갈 수 있는데요. 잘 나오는 다이어들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휘 문제였고요. 넘어가셔서 한 번 더 어휘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해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뭐보다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보다는 사용자의 매뉴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와 함께죠? 바로 각각의 전자제품, 가전제품이죠. 구매된 각각의 가전제품과 함께 매뉴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포스팅하겠습니다. 게시하는 거죠. 웹사이트 같은데. 디지털 카피를, 그죠? 디지털 복사본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라고 했죠. 디지털 사본을 그냥 웹사이트에 올리겠다. 그럼 이건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자제품 샀을 때 거기다 종이로 된 거 막 이렇게 이제
두꺼운 거 이런 걸 거기다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종이도 아낄 겸 또 보기도 힘드니까 그것보단 차라리 그냥 우리는 그걸 디지털 버전으로 해서 웹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봐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아니죠. 오답 요거 좀 가시는데 준비하는 것보다는 준비는 근데 이것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디지털 버전으로 준비할 거냐 실제로 거기다 종이로 넣어 놓을 거냐의 차이인데 저희는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뭐 아예 그냥 매뉴얼 없이 갈게요. 이런 대안이 뒤에 나와줘야지 웹사이트에 올릴게요. 라고 하면 이상해지죠.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떨어져요. 리턴은 뭔가 반납하다 이런 뜻이고 답은 D였죠.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진짜 종이로 거기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웹사이트에 아예 포스팅을 할게요. 요게 맞았죠.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약간 감으로 푸는 것 중 하나고요. 아주 기가 막힌 뭐 매뉴얼은 무조건 인클루딩이나 세트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이거는 세트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어휘고 단어가 대신 요즘 어려운 게 나오진 않으니까 하나하나 넣어서 여러분 번역가처럼 아래다가 연습하실 때는 우리말로 번역을 써놓으시고 정확하게 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죠? B번 가신 분들 조금 아쉽죠. 정확하게 해석 리뷰하셔야 되겠고요. 어휘 문제 하나만 더 가볼까요? 이것도 바로 해석해 볼게요. 해석 문제였습니다. since는 여기서 때문에 라고 해석할게요.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few는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정문으로 할게요. 그래서 거의 소매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거의 없기 때문에 쇼핑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것이 바로 훨씬 더 이러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입니다. 라고 했네요. 나에게.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지역에 거의 소매점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좀 더 어떻다고 해야 말이 될까요? 답은 편리하고 나에게 효율적이다. 이게 맞죠? 그죠?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responsive는 어디로 반응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반응하는. 딱히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단어보다는 확실한 포인트를 가진 단어가 훨씬 답이 잘 되고요. 여기서는 인터넷 쇼핑이 훨씬 편리하다. 이게 맞죠. 오히려 얘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얘는 되게 복잡한이라는 뜻이에요. complex. 복잡한 거는 막 시내 어딘가에 있는 그런 소매점을 찾아 나가는 게 복잡하겠죠. 거의 없으니까. 오히려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더 간소화돼 있고 단순하고 편리하다. 이게 맞겠죠. 아주 부정으로 갈 거냐, 아주 긍정으로 갈 거냐 했을 때 답이 결정될 거고요. 리미팅은 사실 제한하는 이라는 게 인터넷 쇼핑이 자기가 뭔가를 제한하는 이라는 말도 좀 어색해요. 제한되는 거면 차라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의미가 아주 떨어지고요. 그리고 제한된다는 것도 이 문장에서는 말이 안 되겠죠. 지금 거의 없는 거는 소매점들이고 인터넷 쇼핑은 뭐 자유롭거나 더 효율적이다, 더 편리하다. 이게 맞겠습니다. 얘는 또 능동이라서 자기가 제한하는 존재도 아니기도 했네요. 네, 이렇게 파5의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파6도 아까 우리 문제 쫙 띄워드릴 때 풀어놓으셨잖아요. 간단하게 전략 보고 바로 풀이 해볼게요, 여러분. 파6는 파5보다 어려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정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바로 시제 문제입니다. 보통 파5는 시제 문제를 낼 거면 그 같은 한 문장 안에 힌트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6는 주변에 그 해당 문장이 아닌 다른 부분에 시제 힌트를 주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글 쓴 날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통 여기 안 보고 막 글부터 들어가는 학생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제 문제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글 쓴 날짜가 5월 5일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막 읽어요. 이게 첫 문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에 막 읽다가 보면은 이게 지금 5월 10일에 세미나가 그럼 이거 뭐가 맞을까요? 이미 개최됐다? 앞으로 개최될 거다. 뭐가 맞아요? 당연히 5월 5일에 쓴 거니까 5월 10일은 아직 오지 않았죠. 개최될 거예요. 이게 맞겠죠. 그래서 분명히 시제 문제인데 요 날짜만으로도 알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글 쓴 날짜와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별건 아닌데 이건 아는 사람만 딱 보고 풀거든요. 저는 미리 알아가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도 알려드릴게요. 같은 시제 문제에서도 주변 문장을 또 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글 쓴 날짜가 없는 경우는 뒷문장까지도 특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뭐래요? 참석은 필수는 아닌데요. 직원들은 참석할 것을 권장받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 세미나 이미 한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개최될 건데
참석은 필수는 아니지만 많이들 좀 와줘 라고 권장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뒷문장을 읽고 돌아와서 이미 개최됐을지 앞으로 개최될지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뒷문장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제 문제를 어렵게 하는 포인트가 바로 두 개였는데 이 전략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유형 하나 보면은 대명사 문제를 또 자주 내는데 요것도 전략 한번 볼게요. 일단 수일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역시 앞문장에서부터 이어오게 되는 게 파6니까 그 앞문장에 적어도 단수를 받을지 복수를 받을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뭐라 그랬죠? 너가 3개의 아이템들을 주문했잖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달했어 라고 해야 될지는 바로 이 3개의 아이템들을 그대로 받아줄 대명사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죠. 이것은 단수잖아요. 단수. 앞문장에 하나의 아이템일 때 디스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 정답은 댐인데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댐은 그들도 되지만 이 they라는 게 그것들이라고 해석도 되잖아요. 그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받을 수도 있고 사물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것들로 받아가지고 답은 B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들을 배송했어요. any를 좀 주의하세요. 사실 any는 단수, 복수 다 가능은 해요. 어떤 것이라도 다라는 뜻인데 any가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이런 평서문에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문장을 좀 가리는데 여러분 부정문에 저희는 어떤 것도 아직 배달을 못했어요 라고 해서 not이 있는 문장에 주로 쓰고요. 아니면 조건문. 만약 어떤 것이라도 배달을 해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if절 있을 때 주로 쓰고요. 간혹 평서문에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조동사가 문장에 꼭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과거 시제가 아니라 should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반드시 어떤 거라도 다 배달을 해드릴게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일 때는 쓸 수가 있고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any가 문장의 종류를 좀 가린다는 거.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더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가 2개를 시켰잖아 라고 할 때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송했어. 할 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단복수를 떠나서라도 앞에 기준이 여기 2개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명사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별도 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뭐라 했냐면 등록을 원하시는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베이커 씨한테 연락하세요. 라고 근데 남자잖아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데드라인 얘기를 해요. 데드라인은 3월 10일이고요. 좌석은 좀 제한돼 있습니다. 좀 까먹어질 법할 때 누구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까 얘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요 분의 사무실이 이 회사 직원 라운지 바로 옆에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남자니까 당연히 his office로 가야 되겠죠. 바로 앞문장이 아니어도 좀 떨어져 있는 문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에 주목할 것,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에 주목해야 되겠다. 자, 그럼 아까 푸신 이제 파6 지문을 같이 좀 풀면서 해석 연습하고 여러분 감을 조금 더 채우시고 마무리 해볼 건데요. 6는 총 4지문이 나오고요. 한 지문당 4문제씩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 지문이 1번부터 4번까지로 나와 있고요. 이 한 지문을 우리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기사를 쓴 날짜도 꼭 보셔야 돼요. 1월 8일에 발행된 기사네요. 가볼까요? 그 소매 체인점인 브룩스톤이라는 체인점이 announced yesterday,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대절. It is going out of business. out of business니까 폐업을 하겠다 이거죠. 그 업계에서 나가겠다는 거니까 이제 사업을 접을 것이다. 폐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자, 그 회사는 이제 동사를 넣어야 되겠는데요. 보기 다 동사였고 세일을 근데 요거는 힌트가 좋았네요. 다음 달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직 안 한 거죠. 그래서 세일을 개최할 겁니다로 바로 갈 수가 있었네요. 그죠? 이런 건 좀 쉬웠어요. 그죠? 근데 아니면 날짜를 보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뭔가 재고 정리 세일을 하는 것 같다. 계속 가요. 다음 문제를 위해서 조금 읽고 넘어갈게요. 모든 86개의 지점들이 전국에 있는 지점들이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들의 전체 그 재고들을 이제 청산하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재고들을 다 팔아버리겠다 이거죠. 게다가 추가적으로 그 회사는 이런 계획이래요. 모든 부동산 자산들도 다 팔아버리겠다, 셀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총 185 밀리언 달러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매각하고 끝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계속 가요. 기자회견에서 그 보도자료에서 언론 보도자료에서 이 회사의 대변인인 제니 해리스 씨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런 결정을 설명을 했대요. 이 사람이 한 말이죠. 증가하는 경쟁, 온라인 소매 업체들로부터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그런 증가하는 경쟁이 꾸준하게 악화시켰다는 거죠. 우리의 수익을 점점 계속 악화시켜 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오프라인 그 소매점들을 좀 조금 폐업하려는 것 같아요. 좀 더 가볼까요? 그 결과로서 우리는 강요받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러한 액션, 조치를 어떤 조치인지는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뒤에 결과죠. 여기 뒤에가. 그 결과로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이 나온 거겠죠. 자, 그래서 가봐야 되는데 이번에 답은 이제 A였어요. 여러분. salvage라는 게 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수익이 계속 줄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의 기존의 그 사업 모델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 사업 모델이겠죠. 그거를 좀 구해내보려는 시도도 했지만 그런 시도들마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뒷문장을 좀 보셔야 아, 이게 얘네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풀 수가 있고요. 3번은 좀 눈치채셨죠. 이게 굉장히 과감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거든요. 그래서 3번에 겸손한 조치가 아니에요. 겸손하고 싶어서 이러는 회사는 없겠죠.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유연한 조치가 아니고요. 유연하다면은 어느 정도 뭐 오프라인을 좀 남겨놓고 온라인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래서 답은 D가 맞았습니다. drastic. 그죠? 극단적인이고요. 절대 긍정적인 조치는 아니죠. 얘네 지금 피눈물 흘리면서 파는 거죠. 그죠? 이런 건 이제 문맥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을 위해서 가볼 건데 보시면 195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이 업체가 가장 큰 오너였대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그죠? 이 백화점 안에서도 가장 큰 업체였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부사가 들어가야 살짝 어울릴지인데요. 답은 once가 여기서 부사로 한때. 약간 회상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지만 한때는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였어요. 이게 맞고요. 그럼 이 ever는 좀 주의하세요. ever가 역대란 뜻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역대 가장 큰 거 아니었냐 괜찮죠. 얘가 최상급이랑 되게 잘 어울리긴 하는데 얘는 최상급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the largest owner ever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최상급을 강조하지 앞에서 강조하진 않죠. 그래서 요거 조금 말돼 보였는데 최상급의 뒤로 들어가야 된다. 요거 주의하시고 네, once가 맞았답니다. 네, 이렇게 Part 6의 지문까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셨어요? Part 5의 전략 그리고 풀이, Part 6의 전략 풀이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요거는 사실 11월 20일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 시험을 보시든 다시 보셔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과 포인트로 쌤이 준비한 거니까 한번 또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 있죠. 그거 받으셔서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셔서 최대한 기억 남기셔가지고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던 공부도 또 열심히 하시면서 쌤은 또 다른 인강이랑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